빛의 중첩과 간섭, 파동의 중첩과 간섭을 봅시다. 파동이란 건요,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현상입니다. 파원과 매질,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종류에는요, 물결파, 음파, 소리, 지진파, 빛, 전자기파가 있는데요. 이때요, 횡파와 종파가 있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횡파,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한다. 자, 파동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파동은요, 일단 주기와 진동수를 알아야 돼요. 주기, 얘가 진동수. 자, 주기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진동수는 횟수의 개념이에요. 횟수. 자, 그래서 단위는요, 단위는 얘는 초고요.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1회 반복되는데 걸린 시간, 이 뜻이에요. 2회 반복되는데 걸린 시간. 단위는 초고요. 다음요, 진동수는 회입니다. 회. 그래서 1초에 몇 회를 진동하느냐, 횟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컨드를 쓰고요, 얘는 세컨드분의 1을 씁니다. 단위가요. 그러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역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오늘 죽었어요. 죽었어요. 잘 죽었어요. 자, 일주기 기념식을 언제 하죠? 일주기 기념식. 자, 그러면 내년 오늘 됐죠. 자, 이 뜻은 뭐냐면요, 내년 오늘이란 뜻은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거예요. 이게 주기의 개념입니다. 다음이요, 진동수는요, 세컨드 분의 1이지만요, 정확히 단위를 헤르츠를 써요. 헤르츠. 됐죠? 그 다음, 자, 너가 너무 귀여워서 선생님이 너의 머리를 1초에 100번 때려줬어요. 따다다닥. 그러면 1초당 100회를 진동한 겁니다. 그럼 100Hz, 해골 찌르르르 흔들렸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이 역수관계에 있으니까요. 자, 주기가 10세컨드다. 그러면요, 진동수는요, 10분의 1Hz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만일 진동수가 100Hz다. 얘를 해석하면요, 1초당 100회를 진동한 겁니다. 1초당 100회. 그러면 주기로 바꿔볼게요. 주기는 진동수분의 1입니다. 역수관계예요. 그러면요, 100분의 1초가 걸린 겁니다. 언제요? 1회 진동할 때까지. 그래서 주기는요, 진동수분의 1이고요. 진동수는요, 주기분의 1이에요. 자, 잘 기억해 놓고요. 다음,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로 표시합니다. F 람다. 자, 기장이 하나가 짧은 애가 있었고요. 기장이 하나가 긴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 걸음 3회를 갔다고 합시다. 한 걸음. 그러면 기장이 짧은 애보다 기장이 긴 애가 더 멀리 가죠. 그래서 파장이 긴 쪽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됐죠? 이번에는요, 기장이 둘 다 길었대요. 똑같이 기장이 1m라고 합시다. 그런데 얘는 1초에 하나, 둘, 세 번 갔어요. 근데 얘는 1초에 10번 진동했다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이렇게 가죠. 그러면요, 1초에 진동한 횟수, 진동수가 클수록요, 더 빠른 겁니다. 기장이 같을 때요. 그러면 진동수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로 나타내고요. 다시요. F는요, T분의 1이죠. 됐죠? 그러면 이걸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보면요, T분의 람다가 돼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큼 거리를 갔느냐, 이거 T분의 S. 속도 공식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얘가 V면요,
얘가 시간에 해당되고요. 얘가 거리에 해당되니까요. t분의 s 속도 공식하고 동일해지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빛의 속도 c는요. f 람다인데요. 얘가 일정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f는 람다분의 c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의 속도가 일정할 때요. 일정할 때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지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커집니다. 세 번째 개념이고요. 자, 이제 종파와 횡파를 구분합시다. 자, 종파는요. 내가 용수철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이쪽은 밀한 부분이고요. 이쪽은 소한 부분이고요. 이쪽은 밀한 부분이고요. 이쪽은 소한 부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진동은 왔다 갔다 하죠. 됐죠? 그 다음에 진행도 이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진동과 진행이 나란한 파를 우리가 종파라고 하고요. 우리가 고무줄을 왔다리 갔다리 흔든 거예요. 그러면 진동은 이렇게 하고요. 진행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해요. 됐죠? 자, 대표적인 종파에는요. 음파가 있고요. 지진파에 P파가 종파입니다. 횡파는요. 빛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물결파. 지진파에 S파가 횡파에 해당됩니다. 됐죠? 자, 다시 되돌아와서요. 파동 그래프를 볼 겁니다. 파동은 매질의 변한 위치란 뜻이에요. 변이는요. 파동에서 변이란 진동의 중심, 평형 위치로부터 멀어진 정도의 크기고요. 그리고 방향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진폭은 변이의 최대값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파동을 조금 해석해 봅시다. 이렇게 자를 거예요. 다음 파동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요 길이가 한 파장이에요. 람다. 그러면 반씩도 잘라 봅시다. 자, 요만큼이 한 파장이에요. 람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칸이 한 파장이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한 파장입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 여기도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다음 중심에서 중심까지도 한 파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음 골에서 골까지도 한 파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이때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심에서 골까지가 진폭입니다. 조심하세요. 마루에서 골까지가 진폭 아니에요. 이건 파고라고 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심의 골까지가 진폭이다. 진폭. 됐죠? 이제 파동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파동은 매질의 변이를 위치 또는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변이 위치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기나 진동수는 알 수가 없어요. 봅시다. 어느 순간에 파동의 모습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진폭과 파장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됐죠? 자를 겁니다. 잘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하나, 둘, 셋, 네 칸. 이게 파장이에요. 그러면 네 칸만 맞추면 다 파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중심까지도 파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다음 골에서 골까지도 파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골에서 골까지도 파장. 됐죠? 그리고 이때 파장은요. 매질이 1회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변이 위치 그래프는요. 파장과 진폭만 할 수 있어. 진폭은 여기입니다.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심에서 골까지. 요게 진폭이에요. 다음 변이 시간 그래프인데요.
이때 길이의 개념이 없습니다. 길이의 개념이 없으니까 파장을 알 수가 없어요. 매질의 한 지점이 진동하는 모습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진폭 알 수 있네요. 요만큼 진폭 알 수 있어요.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심에서 골까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진폭, 주기, 진동수를 알 수 있어요. 봅시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요. 절반 자르고요. 됐죠?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X축이. 그래서 요게 주기가 됩니다. 주기가 4칸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중심에서 중심까지 요것도 4칸이죠. 그러면 요것도 주기입니다. 됐죠? 다음 골에서 골까지도 주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다음 이때요. 자, 마루의 이동을 통해서 파악하기도 하지만요. 다시요. 이때 자, 마루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가면 한 주기 완성이에요. 요걸 매질의 이동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한 주기 완성이에요. 됐죠? 그래서 마루의 이동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매질의 이동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자, 익혀 두시고요. 변이란 건요. 파동에서 변이란 진동의 중심, 평형 위치로부터 멀어진 정도, 크기와 방향을 말하고요. 진폭은요. 변이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됐죠? 다음 파동의 중첩입니다. 여러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나 서로 겹쳐지는 현상을 중첩이라고 해요. 중첩의 원리, 두 파동이 중첩될 때 만들어진 파동, 합성파는요. 이 합성파의 변이는요. 각 파동의 변이합과 같다. 여러 파동이 같은 공간에 동시 존재할 수 있고요. 파동의 독립성, 두 파동이 중첩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현상입니다. Y1이란 진폭을 가진 파동과 Y2라는 진폭을 가진 파동이 서로 반대에서 오는 거예요. 최대 변이가 각각 Y1, Y2인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첩되면요. 진폭이요. Y1과 Y2에 한 만큼 올라갑니다. 파동이 겹쳐질 때 합성파의 변이는 자, 두 파동의 변이의 합인 Y1 플러스 Y2와 같습니다. 이게 중첩의 원리고요. 자, 중첩이 끝나면요. 얘네들은 가던 길 그대로 갑니다. 자기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중첩이 끝나면요. 본래 파동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자기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첩됐을 때 합쳐지는 겁니다. 만일에요. 파동이 한쪽은 이렇게 오는 거고요. 한쪽은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진행하면요. 중첩됐을 때요. 얘의 크기에서 얘의 크기를 빼준 요 크기만큼 중첩돼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위상이 같은 걸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하고요. 위상이 이렇게 반대가 되면요. 얘네들은 상쇄간섭이라고 해요. 자, 입자의 충돌과 파동의 중첩 차이는 무엇일까? 두 야광이 서로 충돌하면요. 충돌 뒤 각 야광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러나 두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나면요. 서로 겹치는 동안은 파형이 변하지만요. 떨어진 후에는 다시 원래의 파형이 돼서 진행합니다. 이는 공간상의 한 지점에 둘 이상의 파동이 존재할 수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동만의 고유한 특성이고요. 위상이라는 건요. 파동의 한 지점이 진동할 때 한순간의 위치와 진동 상태, 운동 상태를 말하고요. 파동의 간섭, 파동이 중첩되어 진폭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데요. 보강 간섭은요. 자,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요. 골과 골이 만나서 또 깊게 내려가고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두 파동이 같은 위상,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이 만납니다. 그래서 합성파의 진폭이 커져요. 두 파동이 진폭이 같을 때에 합성파의 진폭은 2배가 되고요. 상쇄간섭은요. 한쪽이 마른데요. 한쪽이 골인 거예요. 그러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다음 한쪽이 골인데 한쪽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 상쇄돼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한쪽이 마른데 한쪽이 또 골이에요. 그러면 상쇄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파동이 반대 이상 마루와 골 또는 골과 마루가 만나는 거예요. 합성파의 진폭이 작아집니다. 두 파동의 진폭이 같을 때는요. 합성파의 진폭은 0이 됩니다. 중첩, 거듭 겹쳐지거나 포개지는 거고요. 간섭은요. 두 개 이상의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나 겹쳐질 때 파동의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합니다.